네, 계속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전 대통령 연설비서관 실에서 근무했었던 좀 유명한 분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비서관으로 또 근무했던. 그래서 도합 8년이라는 시간을 대통령의 입으로 살아오셨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강원국 작가님인데요. 지금은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라는 책을 펴낸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죠. 오늘은요, 이 강 작가 모시고 품격 있는 말하기와 정치인의 말하기란 무엇인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외모를 딱 보니까 품격이 느껴집니다. 예, 다들 그렇게. 아, 그렇게 다들 얘기합니까? 참 특이하신 분이네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시인을 하시니까 제가 다 대답할 말이 없는데요. 자, 노무현 전 대통령 연설비서관을 끝으로 정치권에서는 사실은 이제 일단은 물러나시고 돈 버는 데 집중하신 거죠, 말하자면. 뭐 정치를 한 적이 없고요. 아, 네. 예, 이제 뭐 대통령 참모 역할 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글쓰기 말하기에 대해서 책도 내고 뭐 강의도 강연, 하고. 네. 예, 옛날보다 수입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날 것 같아요. 뭐가 엄청나요? 너무 부러워요. 자, 그런데 문 대통령 때는 뭐 연락 온 거 없어요? 우리 같이 일을 좀 해봅시다. 뭐 이렇게? 글쎄요, 뭐 이런저런 걸로 이렇게 뭔가 제한이 없진 않았는데 이제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아, 누가 엥겔스가 그랬나? 2층에 한번 살아본 사람은 1층에서는 못 산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 그 김우중 전 대우그룹 예, 회장이었나요? 예. 그때부터 그때 사실은 이제 스피치라이터로 이제 시작했고요. 네. 이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연설 행정관 했고요. 비서관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때 연설 이제 행정관. 비서관. 예,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는 연설 행정관,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연설 비서관 이렇게 되는 예, 거예요? 예, 예. 뭐 차이가 있나요? 우리들은 잘 모르는. 아니요. 이제 청와대는 네. 이제 비서관 중에는 수석 비서관, 비서관 다 비서관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비서관실에 행정관들이 계시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하는 일은 지금 거의 다 똑같은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행정관이 쓰신 것을 이제 비서관이 고치는 역할, 뭐 이렇게 역할이 좀 다르죠. 그렇군요. 예. 그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어쨌든 8년을 같이 이제 일을 하시는 셈이잖아요. 연속해서. 두 분의 스타일이 어땠나요? 좀 솔직하신 걸로 알려진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기도 한데. 글쎄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늘 본인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역사의 기록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 노무현 대통령은 네. 그 현재 국민과의 소통 이런 쪽에 좀 더 이제 방점을 두고 계셨던 것 같고, 네. 뭐 공통점은 내가 두 분의 말 속에서 찾아보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약자에 대한 연민이 있고요. 네. 어떤 불의에 대한 분노와 어떤 정의감 같은 게 있고, 하나 더 얘기하면 공동체를 늘 생각하는 것도 이제 두 분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거는 이제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나라의 뭐 장래라든가 그 부분이 되게 강하신데 네네. 밖에 비치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과소평가됐다고 그럴까? 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군요.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2014년도에 대통령의 글쓰기라고 하는 책을 이제 펴내셨잖아요. 근데 이게 2016년도 최순실 게이트하고 조금 뭐 연결이 되나 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2014년 2월에 책 내고 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해 올해의 책으로 뭐 한겨레나 조선일보가 다 선정을 했고. 네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책이 이제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2016년에 그게 최순실 게이트가 있으면서 이제 역주행을 했죠. 역주행한 이유는 뭐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리더가 글을 못 쓰면 안 되는구나. 자기 말을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네네. 그런 걸 했던 대표적인 분으로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는 것 같고, 네. 또 워낙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불통이 되다 보니까 네. 소통을 잘했던 대통령에 대한 소환?
네네. 이런 게 있어서 그걸 담은 대통령의 글쓰기 책이 참 잘 팔렸죠. 네. 잘 하지 팔려서. 말라고 네. 미안하네요. 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부디 새 정부에서는 이 책이 안 팔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는데 그거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러면? 예, 그 속마음은 좀 다른 얘기인데요. 계속 속마음은 잘 팔리는 게 팔리길 좋죠. 바랬습니다만은. 예, 네. 근데 그 이제 그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예, 최순실 게이트 같은 게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문 대통령 연설문하고 사실은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있어요. 그분 대통령의 글쓰기 연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의 글쓰기는 어때요? 좋죠. 그 지금 연설 비서관도 그 원래 시인이셨고, 아주 연설문이 좋고,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다면 저한테 야, 좀 저렇게 좀 쓰지 그랬냐, 그러지 않으셨을까.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반론을 하자면 아마 그렇게 썼으면 또 대통령이 안 받아주셨을 거예요. 왜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런 거라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거. 좀 네. 뭔가 이렇게 너무 감성중을 예, 자극하는? 그렇죠. 약간의 감동을 주는 연설 그것보다는 좀 간지럽나? 예, 그런 걸 겸연쩍어 하시는 분이고 그냥 논리적인 거 약간 좀 무미건조하죠. 거기에 무슨 이렇게 칠을 하지 않죠. 기름칠을 하지 않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좀 무미건조한 성격이었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왜 또 그거를 논리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네.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그거를 이렇게 뭐 문학적, 감상적 뭐 그렇다고 해서 문 대통령이 또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두 분 다 또 그런 면에서는 되게 변호사 출신이시고 네네. 논리적인 걸 중시하시죠. 근데 약간의 이제 그런 차이가 차이는 있는 좀 거예요? 있죠. 어... 이쪽이 뭐 강건체, 건조체라면 네. 이쪽이 화려체 뭐 이런 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런 문체의 차이라고 그럴까? 그렇군요. 지금 원래 전공이 국문과 나오신 건가요? 저는 외교학과 나왔습니다. 외교학과 나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글쓰기나 이런 쪽에 좀 잘 하시겠어요? 입사를 대우증권이라는 데 했는데요. 홍보실에 배치받아서 뭐 사보 사내방송 이런 거 글 같은 거 쓰다가 네. 이제 대우 그 김우중 회장님 글 쓰게 됐고 뭐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저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뭐 그렇게 글을 잘 쓰실 것 같지 않아 그렇죠. 보이는데. 글보다는 이제 말을 훨씬 잘하죠. 아니,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말도 아니에요? 네, 아니 말씀 잘하시는데 제가 좀 농담을 한 말이고요. 그 이번에 출간한 그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 예, 예. 이제 요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말하기 방식이라는 이거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게 있다고 그래요. 뭘까요? 그 방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네. 저는 그 누군가의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뭔가 얻어가는 게 있는 말을 해야 된다. 네네. 그게 뭐 재미가 됐건 감동이 됐건 지식이 됐건 뭐 정보가 됐건 네. 얻어가는 게 있는 말을 하고 그걸 잘 얻어갈 수 있게끔 말하는 거. 그 물건을 잘 전달하는 거. 이런 네네. 게 이제 그런 사람이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얻어가는 게 뭘까요? 뭘 얻어가요? 그러니까 뭐 주는 게 없는 말,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 안에 담긴 뭐 지식이나 정보도 별게 없고 네. 그 말을 듣고 무슨 뭐 통찰이 온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이제 그런 말은 가급적 이제 뭘 안 할 수는 하나만 한 없지만 소리는 하지 하나만 마라. 하는 소리 예. 그렇죠. 제가 더 말 잘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뭐 당연히 진행자니까 말을 잘해야죠. 네. 게스트 놔두고 네. 할 말은 아니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약간 오버하고 말하자면 이번에 그 쓰신 글에 보면 책에 보면 관종으로 살아라 기꺼이 자신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서 일단은 관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관심종자 뭐 이런 말에 좀 줄임말을 별로 사실 썩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그렇죠, 말로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말을 우리한테 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냥 좀 자기를 표현하고 말하면서 좀 살자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말 너무 많이들 하지 않아요?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네. 그 좀 힘 없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말할 기회가 없죠. 주로 듣죠.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살죠. 네. 이제 나도 말 좀 하자. 너희들만 말하냐. 네. 그렇게 살자는 의미로 이제 관종이라고 그랬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냥 말 않고 살던 때가 마음은 편했던 것 같아요. 말 잘 그래요? 듣고 살던 때가. 근데 말하면은 그 싫은 소리도 듣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이제 신문하고 인터뷰하신 거였는데 우리 스스로 관종이 됐으면 해요. 자기 말을 하고 그걸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영향력을 스스로 키워나가는 관종이요. 크든 작든 마음속에 다들 불덩어리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담아두지 말고 일단 말을 하세요. 그래야 힘이 생기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 같은 거를 그냥 표현을 하고 그래야지 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뭔가 또 계속해서 하기도 하고 뭐 이렇다는 뜻으로 지금 들리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참 말이 멋있네요. 네. 내가 한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렇죠. 이제 그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좀 두렵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네네. 그럴수록 저는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 느끼는 게 두 가지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는 네네. 뭔가 나를 표현하는 즐거움이고요. 해보니까 말을 쌓아두면 안 돼. 좀 해야 돼.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내 것을 나눠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아는 거, 내가 깨달은 거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공유하는 그 사람도 알게 하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오, 그렇군요.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우리 작가님께서 말하기에 앞서서 꼭 마음에 새기는 네 가지 원칙이 있다 이러면서 제안하신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락가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꼽아주신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말이야? 그 오락가락은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고 이 사람에게 한 말 다르고 저 사람에게 한 말 다르고 자기 생각과 말이 다르고 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이게 서로 다르면 헷갈리죠. 네. 그런 어떤 일관성, 예, 그걸 말씀드린 건데 뭐 저부터도 그게 안 됩니다, 잘. 지금 우리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 중에 요즘 정치인들의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만세 백세님께서 어때요? 오락가락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막 크게 질문을 주시면 좀 그런데 네. 이제 우리 정치인들 말이 좀 거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아요. 요즘에 아. 언론도 안 받아주고 네. 또 자기 진영 내에서 별로 이렇게 환영을 못 받아요. 네. 최대한 거칠게 독하게 해야 뭔가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거칠게 경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정치 구도, 그렇게 해야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네. 게 근본적으로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딱 생각나는 분이 국민의힘의 홍준표 의원이 사실은 그 키워드 중심으로 약간 거친 말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팍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걸 잘하시잖아요. 그거는 좀 훌륭한 그러니까 특정 논법일까요? 정치인을 거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그러니까 주목을 받아야죠. 네. 그 제일 안 좋은 건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좀 주목받는 수준에서의 거친 말 그런 뭐 홍준표 전 대표는 뭐 직설적이라고 좀 순화해서 네네. 평가를 하면 되겠죠. 뭐. 그러면은 지금 그 있는 여러 정치인들 중에서는 누가 제일 말을 잘합니까? 우리 작가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뭐 그거는 뭐 누구를 말하기가 그렇고요. 각자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다른데 저는 그런 장점을 최소한 살리는 방향으로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면 어느 부분이 이제 잘하면 또 약점, 단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캠프 내에서건 그걸 지적을 해요. 그걸 고쳐봐라. 근데 저는 그렇게 가지고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이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자기 장점을 밀고 나가는 게 훨씬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단점을 보완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되지. 그건 자기 모습이 단점을 보완하는 아니잖아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장점을 부각하는 쪽으로 좀 그렇죠. 집중해야 그걸 된다. 그냥 자기다움으로 밀고 가는 게, 그리고 또 그게 도리고요. 국민에 네네. 대한 도리고 자기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예. 그렇군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가 오락가락하지 않는다. 그다음 두 번째가 배울 점이 있어야 된다. 듣는 사람이 얻는 게 없는 말은 꼰대의 잔소리에 불과하다. 또 세 번째, 징징대거나 어리광 부리지 않는다. 이건 이제 감정을 좀 절제하고 그 다른 사람 입장도 조금 생각해서 말을 해라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그리고 넷째는 나답게 말한다. 왜냐하면 말이 곧 나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게 뭐 다 예. 들어가 있네요. 네. 그 징징대고 막 어리광 부리고 그거는 자기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른들은 네네. 그래서는 안 되죠. 아이들은 그래도 되지만. 네. 예. 그리고 아까 배울 점이라는 것은 뭐 주는 게 있는 말, 도움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군요. 예. 지금 어쨌든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말이라는 게 사실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다들 그냥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나 이 타임에 어떤 키워드를 우리들에게 던질까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좀 쏠리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특히 유독 그 노무현 대통령이 좀 소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워낙 말씀도 좀 잘 하시기도 했고 우리들의 서민적 감성이라 그럴까요? 물론 아까 막 무미건조 얘기 좀 하셨지만 뭐 그렇게까지 감성적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감성을 좀 후벼 파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친노 적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뭐 족보 전쟁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걸 보시면은 뭘 느끼십니까? 어떤 우선 아까 이제 무미건조 발언은 좀 그분 이 감성치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아. 예, 그게 이제 뭐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처럼 이게 와닿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할 때 네. 그분의 추구했던 어떤 가치나 펼치려고 했던 정책 이런 부분을 뭔가 구현해보고 이제 완성해보고자 하는 게 이제 노무현을 있는 것이지 그분의 어떤 스타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뭐 노무현의 직계다 뭐 이런 것은 뭐 직계 반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 노무현 정신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금 좀 전에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진짜 그 궁금했어요.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해낸 말이에요? 아니면은 우리 작가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그 후보 시절이니까 저는 네, 그때 캠프에 있지 않았고요. 예, 예. 그때는 청와대에 있었고요. 네네. 그거는 뭐 절대 누가 원래 그분은 준비해서 드린다고 그래서 그거 써먹고 그러지 않는 분이고요. 또 미리 그 말은 준비한 말도 아니에요? 아니고 현장에서 그냥 나온 말이고 되게 이제 감상적인 말 같지만 논리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정말 버리면 대통령 되는 거냐? 네네. 그런 굉장히 논리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렇군요.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순발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게 딱 하나 꽂혀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비단 주머니 3개 드린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그러니까 갑자기 비단 주머니만 딱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인들이 하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딱 말을 해버리면 그 관련된 이슈들이 전부 다 사실은 사라졌고 말이 주는 힘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만 사실 남아가지고 우리들에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치인들은 딱 그 키워드를 이렇게 잘 뽑아내서 딱 그 적시적소에 말을 하나. 그런 건 어떻게 해야지 그건 되는 이제 거예요? 사실은 사전에 네. 노무현 대통령은 그거를 뭐 카피라고도 했고, 네. 뭐 표어라고도 했고, 슬로건 뭐 여러 가지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연설문 준비할 때 그 주제 문장, 그 한마디 네네. 다 떼내고 마지막 한 문장만 남긴다고 그러면 어떤 문장을 남길 것인가? 그 네네. 문장을 찾는 걸로부터 본인의 말을 준비해요. 아, 아무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냥 했는데 우연히 그게 이제 하나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또 우리 그 시청자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에는 열정이 있었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이 되면서 이제 이게 딱 울림이 있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불덩이 같은 게 있죠. 예. 그게 어디를 향한 열정이건 네네. 기본적으로 일에 대한 열정부터 있으세요. 일을 잘하고 싶은 열정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애정, 뭐 이런 게 또 열정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책임감 이런 게 되게 강한 분이고, 과연 이 시대에 내가 할 몫이 뭔가 정말 책임감이 강한 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감동이 있고 지금도 이제 그분이 회자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진정성이 있는 그렇죠. 그런 말이 제일 중요하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알아요, 희한하게. 정말 신기한데.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대통령이 될 후보들을 사실은 어떤 식으로 말하는 게 중요할지 매일매일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말하기가 아닌 후보들의 말하기 방식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대 정신이 뭔가 국민들이 현 시점에서 또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뭐가 중요하고 네.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가 그거를 찾아서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바람직한 말하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후보는 자기가 정말로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싶은지 컨텐츠를 일단 먼저 설정을 해서 그러니까 각자의 되는 컨텐츠를 내놓는데 네. 어느 컨텐츠가 시대 정신에 부합하면 그 네. 사람이 선택을 받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정말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은 좀 오늘 저도 5분 강의라도 좀 한번 더 받아보고 싶은 심정인데 일단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강 작가님 팬들 많이 들어오셨어요. 겸손하시기까지 하고요. 오늘 진지한 경청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자 일단 그 청와대 연설비서관을 지낸 우리 강원국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여러분 시청하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